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설계사가 창문을 모두 열고 시동을 끄고 익사하더라도 유서가 없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고법 전주 2021나 106595호 106666호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9 가합 2648호 2020 가합 2071호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행적, 사고 장소의 구조적 특성, 망인의 부검 결과, 사망 방식의 특이성 및 탈출의 용이성, 사고 발견 시 망인의 상태, 사망 당시 망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피보험자의 고의성 여부. 먼저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의 행적을 봅니다. 망인은 2018년 10월 17일 오후 7시경 정읍시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즈음 누군가와 통화한 후 고객을 만나러 가야겠다며 주유소를 나섰습니다. 한편 망인의 휴대폰에는 같은 날 오후 7시 23분경 M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M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정읍시 장명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 설계사인 망인과 통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인은 고객인 M의 교통사고 현장에 가보기 위해 2018년 10월 17일 오후 7시 23분경 L 주유소에서 정읍시 장명동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저수지 제방길은 위와 같은 망인의 이동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7일 오후 6시 28분경 사고 차량이 K로 향하는 모습이 정읍시 용계동에 있는 주천 삼거리 CCTV에 촬영된 것과 달리 반대 방향의 CCTV에서 망인이 시내로 되돌아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은 고객이 신고한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2018년 10월 17일 오후 7시 23분경 L 주유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인 정읍시 장명동으로 가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저수지에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제방길의 폭은 약 2.6m로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망 추정 시각인 2018년 10월 17일 오후 7시 23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8분경 사이는 일몰 이후이거나 일출 이전으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제방길에는 조명시설이나 추락을 막기 위한 어떠한 안정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좁고 어두운 제방길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 순간적인 판단 오류, 신체적인 이상, 졸음운전 등의 과실 또는 예측할 수가 없는 원인에 의하여 제방길을 벗어나 저수지에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사고 차량의 추락으로 당황한 망인이 탈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망인에게서 관찰된 심장 관상 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으로 야기된 부정맥, 협심증 등 신체적인 이상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고 차량의 추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탈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고 망인이 위와 같은 신체적 이상으로 직접 사망한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내용은 단지 망인에게서 관찰된 심장 관상 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부정맥, 협심증 등 망인의 신체적인 이상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고 차량에서의 탈출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탑승 중 교통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반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래성 요건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좌우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데 사고 차량 발견 당시 열쇠는 시동 꺼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운행을 위해 시동이 켜져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후 열쇠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고 후 열쇠 위치가 바뀐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처럼 사고 차량 전면이 완전히 침수된 경우에도 통상적인 작동 방식과 마찬가지로 열쇠를 인위적으로 돌려야만 열쇠가 시동 꺼짐 위치로 돌아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침수로 인한 오작동으로 열쇠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망인의 조작 행위로 시동을 끈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 차량이 이미 저수지에 빠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으로는 다시 제방길로 올라오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주변에는 논과 저수지만 있을 뿐 인간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 구태여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어서 시동을 끄는 행위가 자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창문을 열고 사고 차량을 운행한 망인의 행위가 이례적이라거나 저수지물을 차 안으로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을 무렵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다소 습하였으나 비는 오지 않았고 최고 기온 17.5도, 평균 기온 11.1도, 최저 기온 6.1도로 얼마든지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할 만한 날씨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저수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망인은 입수 후 익사할 때까지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선 상태에서 저수지에 빠졌고 운전석 유리문은 전부 열린 상태였으며 차체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깊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자살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 동안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적어도 고통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였을 법한데도 망인은 안전벨트도 풀지 않고 상당 시간 가만히 얼굴을 앞 유리로 향한 채 운전석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로 익사하였습니다. 망인이 이토록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보려면 그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자살할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할 때 그것이 추정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와 같은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평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살할 만한 동기를 추론할 만한 언급을 한 바도 없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것도 아니며 오히려 망인은 2018년 10월 17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 B와 이상적인 대화 후 밝은 목소리로 땡큐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친 바 있고, 같은 날 오후 7시경에는 L 주유소에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친구와 대화하다가 고객을 만나러 가야 한다 하며 주유소를 떠났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망 직전 행적은 원만하고 활발하여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망인의 평소 모습 그대로입니다. 물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오직 그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살 동기를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살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사라는 극단적인 행태의 자살을 감행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쟁점, 계약 무효 여부. 원고는 망인의 열악한 재무 상황이 자살의 이유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망인은 1998년부터 20년간 보험 설계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국세청 신고 수익 금액은 2017년 4,700여만 원, 2018년 3,900여만 원으로 지나치게 적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N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 원 가량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초중반으로 망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약 5,6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위와 같은 망인의 소득 활동, 가족관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것이 망인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부담이었는지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0여 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보험료로 매월 약 8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납입한 보험료가 적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 각 보험계약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보험료 부담이 특별히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망인은 1998년부터 오랜 기간 보험설계사로서 종사하여 온 자로서 실적이나 수당을 위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월 80만 원 가량의 보험료가 망인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자살하였거나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및 자동차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